안녕하세요. 벌써 8시 반이 다 되어가는데 좀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로고 1학년 국어 내신을 담당하게 된 최희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9일 개강에 앞서서 구로고 1학년 국어 내신의 특징과 또 대비책,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저를 3줄로 표현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고 1학년 국어 내신의 특징과 대비책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구로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시험 말고 수행평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기준으로 해서 구로고 1학년 국어의 특징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외부 지문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작품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모르는 지문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특별히 타고난 국어 실력이 없더라도 혹은 국어 비교 감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지 않더라도 시험 범위에 대한 대비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그 원하는 성적에 가깝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문항으로 이제 등급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된 출제 유형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구로고 1학년 국어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특정 문제 유형이 매해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게 매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대비만 확실하게 된다면 점수를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압도적 문법 범위 이렇게 해놨는데요. 문법 범위가 압도적이라는 건 교과서 외의 내용까지 가져와서 시험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1학기 때 문법이 있고 2학기 때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 교과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문법 시험을 좀 배분해서 보거든요. 근데 구로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1학기 때 문법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들어가야 했던 그 문법을 2학기 때로 옮겨서 2학기 문법과 함께 몰아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는 문학 위주로 흘러가서 조금 쉬운 난이도가 됐고요. 2학기 때는 안 그래도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배로 늘었으니 좀 실제 시험 문학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이런 시험이 되었었어요. 네, 그게 또 특징적이었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수행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타 학교 대비 높아서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50%나 돼요. 네, 이게 좀 왜 강조를 하실까 이렇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수행평가에서 1점이 깎인다는 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50%라는 건 수행평가 1점이 감점되는 게 지필평가에서 고난도 문항 한 문제를 틀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1, 2점 깎이는 게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제가 아까 외부 지문이 전무하기 때문에 단점이 한 문항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시험을 치렀다 하더라도 수행평가 점수로 그 등급이 갈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학생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이 두 학생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좋게 중간고사 때 2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석차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두 학생의 점수가 이제 갈려요. 학생 A가 4등급을 받았고 학생 B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합산 등급이 학생 B가 더 잘 나와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수행평가 점수가 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수행평가에서 학생 A는 감점이 없었습니다. 만점을 받았고요. 학생 B는 4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합산 성적이 학생 A가 기말고사를 더 못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2등급을 받는 이런 결과가 생겼었어요. 이 학생들은 실제 구로고 학생들은 아니고요. 수행평가 40% 비중의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40% 비중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높은 50% 비중의 구로고에서는 이것보다 더 뜨악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구로고 1학년 국어 내신을 완벽히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진 지문을 완벽 정복해야 합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인 것 같고 또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주어진 지문을 완전 정복한다는 건 단순히 그 시험에 들어가는 작품에 대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과 지문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서 비교 감상 가능해야 하고요. 보기, 외적 증거 자료를 활용한 감상도 가능해야 하고 또 비문학, 문장 안에 숨어있는 추론적 의미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말로 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료나 뭐 이런 여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 또 그와 유사한 문제를 반복 풀이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이 유형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강사입니다. 네. 그리고 문법 범위가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암기하고 예문에 적용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문법은 외울 게 많은데 이 문법들은 전부 기억이기 때문에 휘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누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암기 점검, 복습 점검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제 수업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통해서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 학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로고 같은 경우엔 특히나 수행평가의 비중이 지필평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피드백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할애되더라도 수행평가 피드백을 꼭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수행평가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대화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양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양식을 타이핑 쳐서 학생에게 보내줄 거고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채점 기준에 맞게 감점 요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비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두 글자로 정리하면 성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네, 사실 국어는 말 그대로 국어라서 학생들이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중학교 때 저 A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이번 학기는 혼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어를 듣지 않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때 국어는 난이도도 다르지만 유형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중학교 때 쏟은 투자만큼, 노력만큼 고등학교 때도 투자하면 고등학교 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좀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성실함의 정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실함의 정도보다 더 성실해야 고등학교 국어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다른 의미가 또 떠오르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의 줄임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실함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게 재미있지 않나요? 이런 게 이제 국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안에 숨어있는 뜻, 또 글 안에 숨어있는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게 국어의 핵심인데요. 앞으로 제가 이걸 아이들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는 우선 올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합니다. 시중교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로고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정보까지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에 쏟아야 할 시간을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교재마다 형식, 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1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백이 없네? 그러면 5연 옆에다가 1년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이러거든요. 그럼 수업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중구난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돼서 번잡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시각화해 놓은 제 제작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칸을 뽕뽕 뚫어놔서 학습과 동시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랑 이론을 학습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 상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암기를 잘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서술형 100% 복습 시험입니다. 뭘 외웠고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점검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침 문제는 사실 더 이상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완벽히 대답이 안 돼. 이런 것들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복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험 문제는 전부 제가 출제하고 또 제가 전부 수기로 채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피드백을 해줄 예정입니다. 문제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로고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교재로 나눠줄 예정이고요. 직전 때는 모의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모의시험은 100% 제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로고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문제 유형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로고에서 4번의 시험 모두 서술형 없이 26문항의 선택형 문제로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소장님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중 하나가 서술형, 논술형의 확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로고에서도 시험 문제에 서술형을 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모의시험에도 서술형 문제 반영할 거고요. 직전 때 모의시험뿐만 아니라 서술형 대비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실전 감각 익히기 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항마다 또 선택지마다 학생들이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을 다 집어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할 만한 실수들을 직전날 전부 해서 당일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실수 방지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시험 결과 및 피드백을 매주 학부모님께 카톡으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관리는 수업 영상 링크를 공유해서 언제든지 수업을 다시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4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말로만 24시간이 아니라 진짜 24시간이라서 새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계획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뜩하고 생각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보내준 카톡들을 제가 캡처해왔는데요. 100점 맞았다, 또 성적이 올랐다 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줬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제 진심을 알아줄 정도로 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원하는 성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로고 1학년 국어 내신 특징 대비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설명회가 모두 끝나고 나서 질문을 주시거나 제가 보이지 않으면 데스크에 가셔서 제 번호를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어 강사 최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